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네요. 오전 1시 15분입니다. 아마 74년 전이죠. 5050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그때 아마 이 시간대쯤 북한군은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학이죠. 북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북한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 뭐, 이 정도 하고, 뉴스 살펴보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골의 성공률 20%꽤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게 진짜인가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겠지만, 글쎄요. 이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또 해양수산물들은 다 어떻게 될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래요.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FDA 바이오시밀러 규정 완화 추진 인산바셀 트리온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힘 에너지 특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재발이 어쩌고 저쩌고 나경원 한동훈 월일용 1시간 가격 출마 선언. 북한의 정밀묘기 주면 우크라이나 지원 어떤 지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양 불닭 덴마크 리콜 오히려 좋아 어쩌고 저쩌고 뭐 진결 K웨브 뉴스가 딱히 볼 게 없다 그죠?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글쎄 뭐 끝물을 저술 출산 쇼크 한국 학교 출산율 68분의 1 급락.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그죠? 우주시대 K스페이스가 IPO 시장 주도를 하겠다. 뭐, 우주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기 과제죠. 하지만 좀 멀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뭐 지금은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배터리 쪽을 관심 있게, 에너지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거의 볼 게 없네요.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참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었나요? 이건 아닙니다. 잠깐 봤는데, 이거는. 3년 전 폭등자보다 심상치 않다. 주택시장 패닝바잉 아니에요. 그냥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사람들 조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곳들 사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입지가 좋은 곳들. 네. 가스 요금 오르나 정부 7월 소폭 인상 전중 검토. 가스비 좀 올리셔도 됩니다. 올려야 될 거예요. 네. 언제였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제가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이셨죠? 아마 10 그쵸? 10-시원님이었나? 님이셨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주가가 오른다. 그리고 보통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어요. 네, 그리고 지나고 나서 금리와 이제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니 금리 인상기에 사실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은 조금 이례적인 경우였죠. 과거에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쫙 돈이 풀려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금리 인상, 그 순간 초기, 금리 인상 초기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유동성 수축이라면서 주가가 빠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었던 거죠.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 그게 금리 인상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올 연말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었고, 한 번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번이라 할 거라는 그런 이슈가 순간적인 호재로 작용을 해서 펌핑을 한번 주는 그런 시장을 한번 연출을 흔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코인 시장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걸 기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섣부르게 그냥 뭔가를 올인하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4월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리면서, 사실 오늘은 코인을 좀 먼저 좀 볼게요. 코인이 메인이니까, 순서를 코인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 드리면서 4월에 조정, 그 날짜도 정확하게 찍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이제 조정장 속에서의 반등이라고 말씀드렸고, 6월은 또 조정장으로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조정장 속에서도 작은 타점들 집어드렸습니다. 작은 타점들 집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그냥 물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6월달도 10월 10일부터 이때부터 제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중간 64,000불, 64,000불에 대한 반등 포인트. 자, 64,000불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62,000불 정도의 반등 포인트. 지금 딱 지금이거든요. 지금이 반등 포인트인데 지금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종가를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면 앞에 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58,000불 침범하고 또 약반등 이후에 또 내려가서 52,000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이런 예상에 대한 시황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 참 안타까운,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고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꾸준히 계속 봐주시는 그런 정향이 있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선동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동되고 그냥 가자 이렇게 뭐 그런 분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많은 주변 분들에게 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수급이 빨리면 시장이 틀어져서 괜찮다고 했던 건 제가 그때 좋아서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컨트롤 하려고 했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또 매운맛으로 방송을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또 약간의 좀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것도 쓰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제 그냥 노멀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흥미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에서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62,000불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각도가 더 강해졌죠. 그죠? 그리고 지수세, 이런 지지영역대라고 하죠. 지지영역대를 침범을 하고 뚫어버렸습니다. 장대양봉으로. 장대양봉인데 이 음봉을 떨어질 때는 거래가 실리는 게 일단은 반등에 대한 신호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완전 나왔다가도 약반등이 좀 등장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이탈이 돼서 우리가 메인으로 삼고 있던 5만 불대 초반,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이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을 가든 1억을 가든 뭐 1억 5천, 1천만을 가든 그게 뭔 상관이냐. 늦어도 내년에는 5만 불대 본다. 근데 5만 불 때 바로 밥을 하려거든. 5만 8천 불을. 당시 이때도 그랬죠. 이거 다음에는 5만 2천 불 때다. 근데 살짝 반등 주고 다시 보러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맞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5만 2천 본다 놓고 5만 8천 불에서 반등하네? 그죠? 반등하네? 한숨 틀렸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 포인트가 있고, 그럼 여기서 적당히 먹고 또 와서 여기서 팔아갈 때 팔고 5월에 반등장 맞잖아요. 8월 또 전량청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 지금 공방 리딩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할 게 없어.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느릴 게 없어. 지금 주식 시장도 조금은 이제 약간은 좀 눈치를 좀 봐야 될 상황이 돼버려서 시장 할 게 없어요. 지금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가을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나오는 신호를 주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봉상 20, 12, 12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일봉상 12, 12, 20, 12, 12 이렇게 돌아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봉우리 이만큼 크다는 거는 여기 바닥이 이만큼 깊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52,000불도 진바닥이 아니라 약반등이 또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그럼 알트코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 뭐 이오스를 싸다고 제가 100만원어치 샀다 그랬죠. 지금 30만원 손해보고 있어요. 30%예요, 여러분들. 1000만원치 샀으면 300만원이 날아가는 거고요. 1억 샀으면 300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30%가 30%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중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런 그림이 나오든 저런 그림이 나오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는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타점은 이 저항대가 뚫을 때 타점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뚫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증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져 버렸어요. 그죠? 지금 아쉬우신 분들은 오히려 숏포지션, 미국 증시 숏포지션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앞전 시장, 이 시장이죠. 이 시장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갔잖아. 한쌤이 여기서 딱 차트를 잡아드렸단 말이야.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동안 우리가 수익을 가져갔었고, 뭐 저 또한 뭐 수익을 꽤나 가져왔었고, 그죠? 아마 이 수익금은 아마 저희 이제 좀 가정에 좀 중요한 행사 비용으로서 쓰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조점에 대한 이야기,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뭐 5만 불에 대한 7만 불 넘어가고 있는데 5만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컨트롤해 드렸고, 그래서 반등 타점, 뭐 일부라지만 반등 타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잡아드린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조금 물려있는 건 괜찮아. 알트코인들 일부 조금 물려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그냥 화날 정도까지 시든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노심초사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 유튜버들 찾아다니면서 한쌤의 그런 좀 냉정한 말보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진짜 맹목적인 가짜 그런 충들, 그런 방송을 보면서 희망회로 돌리고 있으시면 답이 없습니다. 일단 희망적인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사토시 BTC 시장에서 살짝, 아주 살짝 후국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보시면 플로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좀 유치는 뒤에 둘이가 룸 네트워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주 살짝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으니, 알트코인들이 그냥 바로 죽지는 않을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타점들 세부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52,000불에 아주 작은 반등 포인트가 살짝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점은 잡을 수 있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점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52,000불이죠. 그죠? 올라갔네. 그러니까 언제 손절해야 돼요?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터져버렸다. 그죠? 여기 거리가 들어오면서 요 정도 규모에서 반등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떨어져. 이게 그 전형적인 플랫형 반등, 종과도 플래그 패턴과도 그 유사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손절하셔야 돼요. 이 반등 포인트조차도 사실상은 1%가 넘어가는 1.5% 가까운 반등 포인트인 거예요. 먹을만 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신 이 꼭다리를 잡아야 되겠죠. 62,000불.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야.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62,000 정도 건드릴 수 있을 거다고 기만 가지는 거야. 손절 여기 다 잡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가자 파동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플랫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가서 뭐 한 번 더 가게 되면 빠지겠지.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봐야 돼. 가더라도. 이동평균 선들이 배열 상태도 그렇지만 추세적인 배열 상태도 그렇고, 지금 이제 52평의 쌍봉을 12평을 끌고 내려오고, 52평의 쌍봉이 12평을 끌고 나서 이제 22평의 쌍봉, 그러니까 22평이 2평 하락 다이버스가 완성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요 아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8,000불 다음 타턴입니다. 58,000불 저 근처, 59,000, 58,000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 포인트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노리기 힘들 거예요, 아마. 계속 말씀드리죠. 거래량 요거 넘어야 됩니다. 요 넘게 올라오면 그래도 한 2,000, 3,000불 정도는 한 2에서 5% 정도의 반등 포인트가 되겠죠. 그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이저는 여기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에 대한 관점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월에 대한 하락은 좀 이가프되고 끝급되고 더 클 수 있다라고 클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7월 중순 이후에 뭐 7월 중순 이후 작은 반등, 그리고 8월달 조정을 주고 10월달 좀 반등을 쭉 올라가는 그림, 10월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림, 뭐 10월 10일 이렇게 그런 그림들을 비로 잡아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급이 들어와야 그것도 대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호락호락하게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됐죠? 업비트 넘어가겠습니다. 업비트가 뭐 볼 게 없다. 뭐 여러분들 업비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빗썸에서 물려서 고통받는 것보단 나을걸요? 의외로. 그죠? 메탈이나 이런 애들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것도 따라잡을 만한 지금 가치가 없어요. 힘 버거워요. 버겁습니다. 버거워서 뭐 아발란치도 그렇고 뭐 들어갔냐? 뭐 중간중간에 뭐 스페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플로우가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 좀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생에 팔았던 자리 기똥차죠. 여러분들께 제가 팔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어디에요? 그죠? 봐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소비중으로 시작을 했고 그죠? 시작 자체를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게 뭐가 있냐? 끼켜봤자 이걸 되고 이게 나와봤자 다실 텐데 다시 이게 나올 텐데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배팅을 했어. 저희 베이시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2,000원대, 1900일 다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아깝죠? 이것도 2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승하는 이런 장세에서 이런 곳에 사는 것은 당장 승부, 그러니까 초단타로 보기에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길게 볼 만한 가치는 없는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리고 임펄스가 깨졌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죠? 임펄스가 깨졌습니다. 이게 이걸 충격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얘가 나오면서 이 고점을 침범해버리면서 충격파 관점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무효가 돼버려서 지금부터는 패턴 형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정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무슨 상황이냐면 아직도 차트는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어찌됐건 이 흐름이 나오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가 돌파되겠죠. 그죠? 언젠가는 밀릴 수도 있겠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전해 볼만 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인생을 걸면 안 된다. 그냥 가볍게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고요. 여기서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면 이때는 이 정도에 끝날 게 아니라 1000단위를 넘어서서 10,000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요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몇백만 원 정도. 몇백만 원 정도 사가지고 몇십만 원 손해보는 거는 제가 욕먹고 여러분들 제가 욕먹으면 되고 여러분들 계좌 기분 좀 나쁘면 되고 그냥 좀 아껴 쓰면 되는 수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있다가 이 정도 스탑을 돼가지고 익절 좀 하고 반틈 이상 팔고 다시 여기서 그 수익금을 담보를 해서 좀 모아가면 이 정도에서 1,000만 원어치가 쌓여질 거예요. 아주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나서 한 7, 8천 원, 만원 가버리면 10배 아니라 1억 아닙니까? 그렇게 노리시라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해드릴 말 없단 말입니다. 이런 개돼지 새끼들, 그 유튜브들 보면 여기서 몇 억어치 사라, 1억어치 사라면 10억이 아니냐, 이 지랄 떨고 앉아있는데, 저 패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흑화 버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린 현실적으로 가자고. 몇 억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부동산 사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살 때 됐다고 내 몇 번 말해. 채권 사시고요. 미국 채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채권 아직 괜찮고요. 그리고, 고배당 우량주 사세요. 가격 안 올라간 애들. KTNG 사세요. 그냥 그런 걸로 버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수억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면, 여러분들 집에 자산이 수십억 이상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굳이 와서 여기 와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해요. 안 그래요? 이건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인생이 간절하신 분들, 좀 시작점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좀 뒤편에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어래도 중위권으로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지 상위권에 있는 시장들 그리고 정말 부자들은요 다 채권으로 장사하거든요. 채권 돈 돌리면은 다들 따박따박 수천만원씩 나올 텐데 여기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새끼들 그 돈 가지고 인증하면서 하는 거 다 사기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이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돈을 뽑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휴 참 힘들다 그죠? 매운맛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적당히 당겨 놓으십시오. 빠질 수도 있습니다. 5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 이탈이 되게 되면 이 안에서는 분명히 반응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되면 손절 물량이 터져나오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승부를 좀 보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500원 정도에서 거래량 폭등을 하게 되면 그때 물량을 담아라. 그럼 액션할 수 있는 타점이에요. 그때도 바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덜어내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 덜어낸다는 거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덜 먹어도 물리지 않겠다. 덜어낸다.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다지고 올라가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눌림목에 잡으죠. 괜찮습니다. 이런 것처럼 올라가도 눌림목 막아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플로우에 얘기 좀 드렸고, 네, 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연결이 잘 되네. 환율입니다. 뿅. 네.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불편하시면,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실 댓글은 상처받아서 잘 안 봅니다. 너무 많은 적은 분들이 잘 달아주셔서 300km 넘어가야 또 보면 볼맛이 나는데, 조회수가 물론 제가 이제 준비가 부족하고 영상이 재미없고 유익하지 않은 탓이겠지만, 그래도 힘 빠지는 건 힘 빠지는 거고, 뭐 열심히, 저는 뭐 재미로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시간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환율 1386원입니다. 큰 변화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왔다 갔다. 그리고 엔화는 8.65. 슈퍼인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엔화가 저평가 되어 있었다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9원 때부터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8.6입니다. 굉장히 지금 손해보고 계시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씀 계속 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엔화는 괜찮습니다. 한국 금리 계속 이 금리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오래될수록 이런 느린 환율 시장 굉장히 느리고 장기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는 계속 사모시면 됩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8.2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차트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8.2 정도 하게 되면 이제 확장에 대한 형태가 등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거나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그림보다는 8.4 위에서 이렇게 돌아서 한번 올려서 이렇게 가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 1달러, 그러니까 10원이죠. 10원 넘어가게 되면 물량을 좀 빼시면 됩니다. 아마 엔화가 여기를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거야. 오케이? 네, 여기를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이때 갔었는데, 지금 갔으면 많이 쌌을 텐데, 그죠? 네. 아쉽다. 더 그런 건 아끼는 거 아니죠.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은, 네, 81달러 다시 반등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7, 8달러까지 빠질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더 올라가 버리네요. 유가는 지금은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유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요 자리에 손절을 잡고 8.10에 20 손절 잡고 롱 포지션 해가지고 84달러 정도까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 원웨이보다는 일단 조금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이런 시장들은 사실 안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차트가 쪼그라드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잡아내기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배터리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번 요로까지 가버리면 이제 되겠지. 그치? 100달러 갈라나? 좀 두고 볼게요. 네.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께 엔비디아 뭐라고 했어요? 비싸다고 대놓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액면 부담이 지나고 나면 빠질 거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빠지네요. 됐죠? 네. 응? 근데 이렇게 그냥 빠지지 않을 거예요. 액면 엔비디아도 가다가요, 이렇게 가서 요 하락도 여기 주었다가 이렇게 빠질 겁니다. 네.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빠지거나. 엔비디아 고평가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액면 분할은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액면 분할은 개미를 꼬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이 이게 1,400달러든 140달러 뭐 신경을 쓰겠어요. 한 개 사거나 10개 사거나 그 차이인데. 엔비디아 나도 사고 싶은데 한 개 가격이 1,400달러, 이거 하나 200만 원이 넘네. 한 개도 못 사네. 나 그지 새끼. 14만 원 하니까 20만 원에 한 개 살 수도 있네. 한 개 사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렇고요. 네, 넘어갈게요. 차라리 난 테슬라를 사겠다. 테슬라는 참 예쁘죠. 조정이 또 파동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테슬라 파트는 아마 여기서 좀 정체될 겁니다. 좀 정체가 좀 될 거고 아마 이제 뉴럴링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게 좀 인지가 되면 움직일 겁니다. 전 뉴럴링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스타링크랑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덕성의 문제도 좀 있고 실버가 조금 조정세로 좀 넘어드네요. 금도 그렇고 다행이에요. 그죠? 골드도 그렇고 조금 조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S&P입니다. S&P는 또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 S&P는 또 누가 또 캐리를 하고 있냐? 애플인가? 아마 애플이 힘을 좀 내고 있을 겁니다. 그쵸? 봐봐. 애플의 반등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도는 거예요. AI 메타가.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덤핑 시켜놓고, 애플을 덤핑 시키다가, 여기 돌고 있는 거거든요. S&P.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나스닥은 많이 빠지네. 오씨. 나스닥을 쳤어야 되는데, 그쵸. 자, 나스닥도 이번에 기똥차게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당연하지. 봐봐. 넣었네? 그죠? 반등을 주고 빠질 거다. 나스닥은 FA 비중이 좀 낮나 봅니다. 나스닥이 먼저 빠지네? 내가 돈이 없어서 S&P 숏을 쳤는데 나스닥 숏을 칠 걸 그랬다. 그쵸? 나중에 키 맞추기 되겠죠, 뭐. 심연치 않습니다. S&P는 그래도 조금 무량주들이 모여 있어서 좀 조금은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네. 자,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주식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다, 그죠? 멀겋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이고 포스코 뭐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모양은 좋네요. 예쁘대요, 그쵸? 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찾기는 조금 그렇고 차라리 에코프로를 노려보는 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에코프로 BM 참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프죠, 그죠? 봐봐라, 다 빠지잖아. 이거 욕을 해야 돼, 이 짐승 새끼들. 여기서 그렇게 욕하더라고. 근데 엔비디아도 비싸다 그러면 그렇게 욕하는 거지. 엔비디아 이렇게 안 빠질 것 같죠? 엔비디아 이렇게 빠지진 않을까? 이 정도는 빠지진 않을까? 더 영주니까.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HN도 많이 빠지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테마가 왔을 때 사지 마시고요. 다음 테마가 올 걸 준비해서 차트가 바닥에 있을 때 노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성공 확률 자체가 높아져. 그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정도 보고요. 다음 메타는 어디로 올까요? 인텔인가요? 자, 여러분들께 엔비디아가 인텔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죠? 인텔의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네. 지금 이쯤 될 거예요. 이쯤이나 빠졌다가 바로 안 죽을까? 한번 들어주고 빠질까?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엔딩 달고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네. 그래서 이거 나오고 빠질 때는 이제 골로 가는 거야. 네. 자, 인텔의 모습과 유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랑 이제 지금 모습이랑 유사했죠. 그쵸? 아직 좀 남았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나중에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될 거다. 그런 건 확실하다는 거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좀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공방 강의가 있는 날이죠. 오늘이죠. 그죠? 오늘 저녁은 공방 강의가 있는 날이고 또 생방송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생방송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는. 그리고 사지 마세요. 지금부터 사지 마시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관망도 능력입니다. 그죠? 제 방송 보시면서 저희 다른 톡방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죠? 그렇게 뭐야 이거 잘못 눌렀네요. 네.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빅텍. 마지막 종목입니다. 빅텍. 까먹을 뻔했어요. 네, 빅텍을 좀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스터디 방에 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수시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트하시면 좋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것보다 같이, 차트 보는 것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USB 캐니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좋은 실력 가지신 분이죠, 그죠? 자, 빅텍입니다.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얘는 의외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일 때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봐봐, 빵 치고 거래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근데 올라가는 모습이 빵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충격하고 나발이고 간에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주 굉장히 소수의 멤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차트가 날아다닌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거래량이 많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겠죠. 대박 노리는 종목이에요. 그 대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박을 노리는 종목이에요. 주제가 또 맞는지, 뭐 영업이익이 나오는지도 볼게요. KPX 재투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자고요. 주제. 빅텍은 사실 좀 남들이 공개하기 좀 아까운데. 증권정보 더보기 종목 분석입니다. 일단은 업종 PR 26.79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PBR 2.68배 정도 되네요. 방위산업, 방향장치, 군용전, 업황이 지금 방위, 방산의 전자광학장비적이에요. 업황도 굉장히 괜찮죠, 그죠? 우리 미래에 좀 불안 요소들, 전 글로벌한 불안 요소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황도 괜찮은 부분이고, 자, 연간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적자가 좀 많이 났네요. 그죠? 뭐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얘네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자고.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디 갔냐? 부채가 좀 늘었지만,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도 많이 늘었지만, 그리고 어디 가냐? 자본 유보율도 높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얘는 굉장히 도박적인 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반응 빠르게 보던 게 아니라 지금 영업이 박살났기 때문에 EPR은 반대가 지금 밑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26.79를 찍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주, 항공, 국방, 이제 의료, 정밀기 이런 주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흐름을 타기, 메타 타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장치를 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이걸 종목을 얼마 투자해 볼까? 그러면 여기서 20년 6월이 고점이었구나. 그 20년 6월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오. 20년도가 잘 나갔었나요? 영업이 21년도 제일 잘 나간 걸 보니까 이때 뭐 미리 전펑이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조금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네. 그리고 영업이 그 앞에 거 나오지가 않지. 이게 지금 재투자는 요거를 좀 공부해 보셔야 돼요. 빅텍 이걸 어디다 썼는지. 벌었던 걸 재투자했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래들을 뭐 기술 개발에 썼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빅텍.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물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져버려서 3,000원대, 4,000원대 깨지는 일도 아닙니다만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점적인 측면,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이런 날라다니는 차트니까 우리가 차트를 잡고 뭐 하기엔 좀 까다로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부분들은 막 빠졌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쇼팅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를 메인으로 둘 겁니다. 일단은 메인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천천히 접근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0원 언더를 메인으로 둘 겁니다. 와주면 진짜 좋겠는데 이게 너도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매집봉을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종목이에요. 일단 그러면 발을 하나 넣어놓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정찰병. 빅텍.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